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5% 안팎에서 5.8%로 대폭 올려잡고 내년에도 5% 내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분기 총액 한도 대출의 한도를 1조 5천억 원 줄어든 8조 5천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포스트 희망 근로를 통해 일자리 8만 4천 개를 만들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주유소 사이의 상권 침해 분쟁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측에 영업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 줄이라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8%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1739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0.8%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500선 수복에는 또 실패하는 움직임입니다. 499.1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매도 물량 대거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연일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순 매수 행진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주식시장 마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사흘 만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4포인트 오르면서 1739포인트 가리켰는데요. 오늘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기관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수급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3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많이 매도 물량을 줄였는데요. 55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1,8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4포인트 오르면서 49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498포인트, 499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하지만 500선 돌파는 아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19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소폭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500선 돌파에는 부담을 줬는데요. 개인이 오늘 25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50전 오르면서 1,188원 3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장중에는 하락으로 흐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 내고 물량과 당국계의 경계감이 상단과 하단을 제한하면서 1,180원대 중반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1,188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IT주와 자동차주의 소폭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8% 올랐고요. 포스코가 오늘도 강보합 유지해주면서 50만 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약보합, 신한지주가 강보합, 그리고 한국전력이 오늘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이 보합에 마감했고요. 현대모비스가 강보합,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오늘 강보합 역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대장주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과의 합병 기대감에 오늘 2% 올랐고요. 소디프 신소재가 강보합, CJ 오쇼핑도 역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ICT가 2% 올랐고요. 태웅은 풍력 부품주 상승에 오늘 5%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종들이 쭉 올라와준 모습인데요. 내일이죠.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건설주들을 억눌러왔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두산건설이 4.6%, 그리고 대우건설이 6.8%, 남광토건도 7%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건설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형 건설주들을 중심으로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은행주들도 올랐습니다. KB금융이 강보합,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3%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줬는데요. 은행주보다는 증권업종 쪽에서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면서 함께 올랐는데요. 삼성증권이 1%, 대우증권이 2%, KTB투자증권이 4% 오르면서 증권주도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철도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 철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겠다는 발언과 함께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동양간철이 1.9%, 그리고 나머지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들 강보합에서 1%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은 풍력 부품주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려 있었고 저가 매력에 오늘 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태용이 5%, 그리고 평산 6%, 동국 SNC는 9% 오르면서 큰 폭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지수는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아직 매도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상승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라스 성공 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연이었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황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0.8% 오르면서 코스피가 1739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매도 물량 많이 줄였네요. 예. 국내 증시는 미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틀 만에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아침만 하더라도 기존 주택 매매와 더불어서 미 신규 주택 매매의 부진 소식에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반등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규 주택 매매 건수의 경우 30만 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세제 지원 혜택의 종료와 함께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이지만 최근 유로존의 경기도나 우려라든지 미 경기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택 경기의 부진에 따른 더블집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에서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성명서에서도 4월에 비해 경기 판단이 다소 좀 신중해지고 있고요.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건설사의 3차 구조조정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업종 내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애플의 아이폰 4G 출시와 함께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 되면서 지수 상승폭을 키우는 하나의 좀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급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매수 오늘 시장을 주도를 했었죠. 연기금 쪽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수급 상황에 있어서 최근에 특징적인 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쪽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또 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 차익 매물 부분이 이제 놓여 있는데요. 일단 먼저 프로그램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러니까 4월 20일 정도 그러니까 남유럽에 대한 소버린 리스크가 부각되던 이후에 차익 관련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늘어나던 부분이나 매수 잔고가 줄어들던 부분은 일정 부분 이미 다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최근까지 가파르게 프로그램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유입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 유입분이 좀 둔화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도 기조로 가기에는 시장 베이시스 악화 요인들이 특별히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런 리스크들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펀드 환매와 함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랩이나 이런 상품으로 이동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자금은 순환하는 과정이지 급격하게 차익이 매물이 출회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 부분인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한 3일 정도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제 되려 좀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경기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변수로 남아 있지만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차익과 관련돼서 한국이라든지 인도 그다음에 독일 같은 쪽으로 자금들이 좀 일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수급 측면에 있어서 크게 변화 요인이 될 것은 없지만 일단 시장에는 우호적인 상황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발표가 되는데 대형주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중소형주들 중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성지건설을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성급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일단 뭐 사실 건설 업종 담당 애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좀 넓게 본다고 했을 때 중소형 건설주의 건설주의 투자 매력이 있느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하나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구조조정 발표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연계되면서 건설업종과 더불어서 은행이나 금융 쪽 업종들의 약세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은 상당 부분 좀 경감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뭐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예, 어떤 소식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지 해외 증시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최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표로 따지면 주문이라든지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요.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런 매크로 지표보다는 시장 마켓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애플의 주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 4G의 출시와 함께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최근 애플 주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근접해 있는데요. 전고점을 벗기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특히 전기전자나 이런 쪽 비중이 큰 국내 증시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해서 좀 보시는 것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유로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화가 좀 일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면서 1.23달러대에 근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하나의 모습은 사실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이 꾸준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결국 최근에 유로화 안정과 그리스 CDS 프리미엄이 서로 좀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유로화가 다시 좀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암만해도 위험자산 선호도가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만해도 지수가 이제 주말을 거의 앞두고 있는데요. G20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20 같은 경우는 암만해도 의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가장 큰 의제는 암만해도 중국의 위안화 유연성 발표에 대한 평가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과 같은 경우는 위안화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주 초에 비해서 0.2%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용납하는 수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압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시장, 우리 시장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유의 깊게 더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최근 시장은 남유럽 소버린 리스크 완화와 중국 등의 긴축 리스크 지연에 따른 안도랠리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지수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의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미국 경기가 회복 기조가 유효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면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수가 좀 더 상승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멀리 보기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시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고 지표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5월달 지표들이 발표되는, 6월달 지표들이 발표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중후반 정도 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일단은 반등 시각의 연장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업종별로도 순환매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증권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꼼꼼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5% 안팎에서 5.8%로 대폭 올려잡고 내년에도 5% 내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및 내년 경제 전망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1분기보다 둔화된 6.2%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추세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해 연간 5.8%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재정부는 또 올해 취업자 수도 지난 1월의 목표보다 5만 명 늘어난 30만 명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늘어 하반기에 3.1% 상승하고 연간으로는 2.9%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분기 총액 한도대출의 한도를 1조 5천억 원 줄어든 8조 5천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총액 한도대출은 한은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한은이 이번에 줄이기로 한 대출 한도 1조 5천억 원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무역금융 등 3가지에 적용됩니다. 한은은 2008년 11월 총액 한도대출 한도를 6조 5천억 원에서 9조 원으로 늘린 데 이어 작년 3월 1조 원을 추가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은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서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도 지역본부의 대출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하반기에 포스트 희망근로를 통해 일자리 8만 4천 개를 만들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공공요금의 가격 상한을 정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중기요금협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에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경감 조치의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대책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사이에 상권 침해 분쟁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측에 영업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 줄이라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군산과 구미 등 이마트 주유소 2곳을 상대로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을 심의하고 이 같은 강제조정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마트 주유소 2곳이 인근 자영 주유소에 일정 정도의 영업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유소 운영 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 줄이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해당 주유소는 현행 18시간인 영업시간을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야 할 전망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코스닥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반도체 및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우수기업을 초청해 합동 IR을 개최합니다. 이번 합동 IR에 참여하는 코스닥 기업은 에로티베큐움과 제텍, 탑엔지니어링, 파워로직스입니다. 미래에스맵스 자산운용이 미래에스맵스 스마트 분할 투자 증권펀드를 내일부터 설정합니다. 이 펀드는 증시 상승기에 주식 편입 비중을 줄이고 하반기에는 편입 비율을 늘려 분산 투자 효과를 내는 전략으로 운영됩니다. HMC 투자증권이 작년 11월 북경 사무소를 오픈한 데 이어 홍콩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홍콩 사무소는 현지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 네트워크 형성, 홍콩과 동남아시아 시장 정보 수집, 기업 공개전 투자 등 자산운용과 투자은행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농협이 정책금융공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전용 대출 상품인 온랜딩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온랜딩 대출에는 정책금융공사가 대출 자금을 제공하며 설립 후 3년 이상 된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100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네, 우리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닥 쪽이 500선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499.14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상승폭, 이게 오늘의 상한폭이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증시 상황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다지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0.05% 상승하면서 9,928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내리면서 2,564선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